행복은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행군기입니다. 우리 같이 펼쳐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2023년 새해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다음 주면 2월입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것도 알고 계셨나요? 뭐요? 다음 주 네. 벌써 입춘입니다. 입춘. 입춘이에요? 야. 네, 입춘,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잖아요. 네. 아직 혹한기도 채 다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벌써 입춘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지만 곧 봄이 옵니다. 맞아요. 봄이 사실 너무 사랑스러운 계절이잖아요. 네.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근데 또 여기 걱정거리가 있어요. 피부. 피부. 봄의 피부. 왜 아시잖아요. 약간 그 유수분 밸런스 깨지기 쉬운 약간 그런 날씨인 거. 저는 몰라요. 맞아요. 건조한 것 같아서 아시죠? 그쵸? 수분크림 잔뜩 바르면 얼굴에 막 각질 올라오고 그렇다고 유분이 있는 크림 듬뿍 바르면 얼굴에 기름기 너무 오르고 참 피부 관리하기 어려운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은 문제가 되는 게 트러블이 잘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피부 관리가 절실한 계절인 것 같은데, 자 다들 봄에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꿀팁 하나씩 우리 공유해요. 그래요. 채원 씨 꿀팁 네. 한번 들어봅시다. 계절이 바뀔 때를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네. 이때 밸런스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네. 기초가 튼튼해야 피부가 산다 이겁니다. 오.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클렌징입니다. 오. 클렌징의 중요성은 정말 3번, 4번, 1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네. 클렌징 폼으로 피부 구석구석을 닦아내준 다음 마스크팩으로 충분히 수분 공급만 해줘도 완전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요. 클렌징도 중요하지만 클렌징보다는 클라시가 더 중요하죠. 클렌징보다는 클라시가 더 중요하죠. 오, 감사합니다. 예. 오, 무슨 리액션이지? 아이고, 저 아재 또 시작이다. 아닙니다. 저는 뭐 사실 뭐 피부에는 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제가 들은 그 주워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이 몸에 좋은 온도가 피부에는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환절기 어떻습니까? 낮에는 지낼만한데 아침 저녁으로 춥잖아요. 추워, 맞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 장병들이 씻을 타이밍에 딱 춥다는 말이에요. 아, 요때 이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미지근한 물로 씻고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이게 쉬워 보여도 그 어려운 걸 해내야 피부가 탱탱해진다라고 주위에서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충성마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피부 고민이 있다면 충성마트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내가 수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충성마트에서 파는 수분 크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듬뿍 발라주시고 네. 그래도 조금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유분, 영양 크림을 또 듬뿍 챙겨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뭐 바르기 귀찮다고 뭐 나중에 발라야지 하다가는 피부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나중은 없어요. 없어. 지금 당장 바르세요. 네. Right now. 네, 맞아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림을 바르고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줘야 뭔가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크림을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국군 장병들의 건강한 피부를 응원하면서 오늘 행군기도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3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네, 여러분 오늘도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장군! 부대장! 처음이시구나. 그래서 당황했구나. 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 자,
자, 전군 부대장 오늘 나올 부대는요 정말 언빌리버블한 부대입니다. 저는 감히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부대 중에 다 대한민국 최강 아니었나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살포시 레알이라는 단어를 좀 붙이고 싶어요. 대한민국 레알 최강의 부대. 살짝 힌트를 드리면요. 장안의 화제였던 프로 있죠. 어떤? 그 왜 강철 같은 파워를 가진 그 예비역들이 부대에 이름을 걸고 싸웠던 그 프로. 예? 거기서도 화려한 성적을 거뒀던 부대입니다. 근데 그 프로 나왔으면은 특수부대인데, 그쵸? 맞습니다. 제가 추측이 쉽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강한 사나이들이 나왔던 그 프로에 도전한 부대들을 쫙 떠올려 보세요. 네. 특전사, UDT, 707, 사트, 해병술대, SSU.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상상만으로도 설레시죠? 그쵸. 그 행군기에서는 저희는 찐 현역들을 모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대가 나올지 벌써 떨리는데 참고로 이 부대 분들을 모시려고 네. 제작진 분들이 엄청 공을 들이셨대요. 정말 말 그대로 삼고초려를 했답니다. 네,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업됐으면 바로 소개해야죠. 더 넓고 깊은 바다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바로 그 부대. 국내 유일의 해난 구조부대. 예측 불가능한 심해에서 수중 작전을 수행하는 바다의 119 SSU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해남구조전대 SSU 전우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멋있다. 우와. 앉으세요. 야 반갑습니다. 네. 힘차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SU 구조작전대대 중사 정상철입니다. 타오르는 사명감으로 오늘만 사는 SSU의 강인함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SU 구조작전대 하사 강천우입니다. 여러분, SSU의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의 SSU는 여러분이 그 어디에 있든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SSU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얼핏 들으면 뭔가 좀 국어책 읽는 듯한 느낌이지만 그게 아니라 군기가 완전 바짝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자세. 네. 멋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전군 부대자랑 처음인데 처음부터 너무 떨려요. 네. 이미 부대 이름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동안 저희 전군 부대자랑에 용맹스러운 우리 용사분들이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네. 근데 간부와 병사 조합이 약간 불문율처럼 1대1 이렇게 음. 지켜졌었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두 분 다 간부시잖아요. 그렇죠. 중사 네. 하사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SSU는 간부 체제입니다. 간부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저희가 속한 구조작전대대만 해도 병사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병사가 2명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 다 간부시고. 그 병사들은 도대체 어떤 병사들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 두 분을 모셨어야 됐나? 너무 궁금한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네. 네. 예. 일단 들어볼게요. 네. 육군에는 보병, 포병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는 용사들을 수병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수병들 중에서는 갑판, 조타, 추진 기관 등이 있는데 이제 저희 구조작전대대에 있는 수병들은 12지의 훈련을 수료하고 심해 잠수사 휘장을 수여받은 잠수병들입니다. 잠수병들. 근데 그 SSU가 사실 이렇게 그 프로그램 보셨던 분들 있잖아요. 강인한 부대 나오는 프로그램 보셨던 분들은 다들 조금 남모르게 흠모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활약이 남달랐잖아요. 그럼요. 다들 약간 원픽으로 응원했을걸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제 원픽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요? 네. 자, 물론 그분들은 예비역이긴 하지만 뭐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 프로 보셨나요? 부끄럽게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못 보신 건가요? 안 보신 건가요? 혹시라도 이제 저희 부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혹시라도 떨어지면 안타까울 것 같아서. 저희는 세계 최강인데 아. 거기서 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인정합니다. 네. 예. 저는 열심히 봤습니다. 저는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말투는 정말 열심히 본 말투는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봤습니다. 저는 열심히 봤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솔직히 보면서 내가 만약에 출연했다면 우리 예비역들 그 결과보다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누가 나가더라도 그 이상의 성과는 절대 이룰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희 부대는 이제 부대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최선을 준비를 다했을 것이고 그 이상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저보다 역량이 뛰어나신 선배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갔어도 이제 그 선배님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못 이뤘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저는 좀 감동받았어요. 와, 선배님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예우가 이 말에서 확 느껴지네요. 예. 맞아요. 좋습니다. 자, 현직 SSU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이 SSU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채원 씨? 수 아니에요? 사실 이 코너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덕에 이제 납니다. 네. She Salvage and Rescue Unit의 앞글자를 따서 SSU입니다. 오. 자세한 설명은 우리 중사님한테 듣고 싶어요. 그래요. C는 바다를 의미하고 Salvage는 구조, 인양을 의미하고 Rescue Unit은 구조부대를 뜻합니다. 즉 해양 재난 사고에서 인양을 하고 구조작전하는 부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SSU의 매력에 흠뻑 빠지실 거예요. 저도 부대 소개서를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번 119 불러야 하나 싶었거든요. 네. 이 매력에 빠지면은 답도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넓은 바다처럼 끝이 안 보이는 SSU의 부대 소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려는 희생. 세계 최강 SSU 대원이라는 명예. 극한의 상황 속 하나의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단결.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드넓은 바다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우리는 해군 특수전 전단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단. SSU 정식 명칭은 해난구조전대입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의 예하 부대로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 인양 그리고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설일은 1950년도 9월 1일. 당시 명칭은 해군 해상공작대였습니다. 그럼 명칭이 처음부터 해난구조전대가 아니었군요. 예, 맞습니다. SSU 해난구조전대는 1950년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던 시기에 해군 해상공작대로 창설되었는데요. 이후 1954년 8월 1일 해난구조대로 명칭을 변경했고 18년 9월 1일 특전단 이하의 해난구조전대로 승격되었습니다. 근데 부대명이 괜히 바뀌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혹시 이제 뭐 임무가 바뀌었거나 뭐 그러진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예, 부대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임무의 범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창설 당시에는 전투 중 손상된 함정과 피해를 복구하고 선박을 구조 예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상 인명 구조는 물론 침몰선을 인양하고 조난 잠수함을 구조하는 해난 구조 작전으로 임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심해에서 잠수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재난 현장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현장에서의 맹활약! 정말 들어보고 싶지만 살짝 아껴두기로 하고요. 네. 계속해서 부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SSU를 딱 한 문장으로 소개하자면 저는 바로 이 문장이 떠오릅니다. 뭔가요? 더 넓고 깊은 바다로. 이게 바로 SSU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맞아요. 더 넓고 깊은 바다로.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미 우리 다 알잖아요. 바다는 원래 넓고 깊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간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이건 해난구조전대의 모토이자 과거 해난구조대 때부터 사용해온 문구인데요. 진취, 도전, 그리고 용기를 함축적으로 담은 캐치프라이즈입니다. 더 넓고 깊은 바다로만큼이나 가슴이 웅장해지는 부대 신조도 있습니다. 강천우 하사님 멋지게 보여주시죠. 네. 하나, 우리는 명예와 긍지의 세계 최강 SS 용사이다. 하나, 국가에 충성하고 부대를 사랑한다. 하나, 피 끓는 전우회로 사나이 의리를 지킨다. 하나, 불굴의 투지로 도전 정신을 불사른다.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100% 완수한다. 와. 멋있다. 오, 소름이 돋네요. 일단 그 더 넓고 깊은 바다로 해서 이 팔등에 손을 쫙 돋았고요. 그 다음에 부대 신조에서 양 날개 어깨 축지에서 와, 이 소름이 쫙 돋네요. 진짜, 와. 네. 그리고 또 이 SSU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구호 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딥시 다이버! 딥시 다이버! 와! 근데 딥시 다이버가 경례 구호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SSU의 경례 구호는 이제 해군들과 같이 필승인데 네. 이제 하지만 이제 훈련을 할 때나 띵걸음을 할 때 그리고 이제 행사에서 단체 사진 찍을 때처럼 단결력이 필요할 때는 이제 딥시 다이버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가 누가 딥시 세계 우리가 누가 딥시 다이버 노래 참여 내 목소리 네, 부대 구호만큼이나 부대 마크도 인상적인데요. 사실 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모양이죠? 조금 낯설게 느낄 수도 있는데 네. 가운데 위치한 건 이제 심해 잠수 장비의 잠수 헬멧 마크 5를 형상화한 겁니다. 잠수 헬멧은 심해 잠수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비입니다. 네. 이를 가운데 둠으로써 우리나라 전 해역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해남구조대의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약간 보면은 그 잠수 그 헬멧 마크 5. 네, 마크 5 옆에 저거는 빨간 용인가요? 악어인 줄 알았어요. 악어 같기도 하고 큰 물고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좀 뭐예요? 잠수 헬멧을 감싸고 있는 건 전설 속의 동물 해룡입니다. 해룡. 예. 오. 해룡은 강인함과 유연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이처럼 전대 구성원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유연하게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아, 용은 맞네. 바다의 용, 해룡. 이 모든 걸 아우르고 있는 금빛 원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로프와 체인이 보이실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부대의 결속력과 충성심 그리고 끈끈한 전우애를 상징합니다. 다 깊은 뜻이 있군요. 네, 자 부소서를 다시 살펴보자면 네. SSU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닙니다. 일단 예하로 구조작전대대 군무지원대대가 있고요. 여기에 예하 함정들이 소속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함정들 배들이 있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해남구조 전대에는 기본적으로 구조작전대대 대원들이 있고 함정을 타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함정에는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 광양함 등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첨단 구조의 잠수 체계를 갖춘 잠수함 구조함인 강화도함이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작전대대와 함정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 같은데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구조작전 대원들은 주로 육상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함정에 소속된 대원들은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유동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구조작전 대원들이 함정에 함께 편승하여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작전 대원들이랑 함정 대원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건가요? 이제 1차적으로 함정 소속 대원들이 배를 임량하고 이제 예인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은 구조작전대대 소속 대원들이 신속 대응하여 초동 조치를 하고 긴급 구조 임무를 수행합니다. 저는 딥시 다이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SSU는 크게 세 가지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 재난 구조작전으로 해상 인명 구조와 수상함, 잠수함 구조는 물론이고 자초선 이초와 침몰선 인양 등 구조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항만 계약 유지와 상륙작전, 전투 구조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임무는 뭔가요? 세 번째는 해군 함정이 지나가는 길목에 암초가 있거나 심해 잠해물이 있을 때 이를 제거하고 항로를 개척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다에서 생기는 뭐 거의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바다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일까지 다 해결하는 약간 전천 해결사 같은 느낌? 맞아요. 그거네요. 해결사. 네. 네. 네, 맞습니다. SSU는 평시와 전시 구분 없이 국가 재난 상황에 투입되어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바닷속으로 가보죠. 딥시, 다이버, SSU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다이버, 잠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최고의 수중 작전 능력을 보유한 부대로 유명한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대단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난도의 훈련과 장비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40m까지 내려가는 스쿠버 잠수부터 91m까지 내려가는 호나키치 잠수, 그리고 무려 300m까지 잠수하는 포화 잠수까지 가능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그 잠수라고 하면은 산소통 메고 오리발 살랑살랑 저어서 이제 내려가는 거 뭐 이게 스쿠버 다이빙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예, 스쿠버 잠수는 SSU에서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잠수고 여기에 더해 더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SS에서는 표면 공급 잠수 체계 SSDS 그리고 포화 잠수 체계인 DDS를 사용한대요. 우와,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뭐죠? 막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표면 공급 잠수 체계는 잠수사가 함정과 연결된 공기호스 그리고 통신 케이블을 이용해 잠수하는 건데요. 네. 잠수사가 이제 수중에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고 지휘부와 상호 교신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럼 포화 잠수 체계는 그럼 뭔가요? 이건 무려 수심 300m에서도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 체계입니다. 심해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잠수사가 심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공기 중 다른 기체, 특히 질소로 인한 질소 마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기체를 이용해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포화 잠수 체계입니다. 고압 챔버를 통해 심해 환경과 비슷한 압력을 가하고 동시에 헬륨과 산소를 혼합한 혼합 기체를 이용하여 잠수사가 깊은 바닷속에서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잠수 체계입니다. 이게 막 뭐 40m, 뭐 300m 이렇게 숫자로 말하면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300m면은 거의 아파트 110층 높이라고 해요. 그렇죠. 110층. 혹시 그럼 두 분은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42m까지 해봤습니다. 우와, 42m. 42m. 저는 포화 잠수로 110m까지. 와. 포화 잠수는 중사 이상부터 이제 실시하기 때문에 포화 잠수까지 해봤고 포화 잠수 교육을 받는 특수 과정까지 마치려면 보통 5에서 7년 정도가 걸립니다. 야, 포화 잠수를 해보셨다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그 110m 그 칠흑같이 오던 그 깊은 바닷속은 어떤 느낌인가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태로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은 팔 한쪽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육상에 있을 때보다 5배 이상의 힘을 들여야 하는 그 정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물속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움직이기가 더 편할 것 같은데 110m에서는 이제 팔 한 번 드는 게 힘들 정도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우리 SSU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인 만큼 선발 기준도 까다롭겠죠. 뭐 어떤가요? 실제로 정말 까다롭나요? 일단 SS의 구성원이 되려면 이제 병사는 12주, 부사관은 26주, 장교는 30주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제 병사가 받는 12주의 훈련이 SSU 양성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기초 잠수 기술을 습득하고 해난 구조의 기본 과정을 익히고 해상 생활 능력을 터득하게 됩니다. 해난 구조의 기초와 기본을 익힌다. 뭐 딱 듣기에는 말은 상당히 간단한 교육일 것 같지만 간단한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 핀마스크 훈련만 해도 바닷물이 가득 이게 담긴 그 고글을 쓰고 그 상태로 밥까지 먹는 훈련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와, 바닷물이 눈에 살짝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따가운데 네. 그걸 쓰고 밥을 먹어요? 예, 저희는 핀마스크 훈련은 SSU 대원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입니다. 네.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려면 바닷물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이건 기초 중에 기초 훈련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핀마스크 훈련이 기초 중에 기초 훈련이면은 이거보다 더 고된 훈련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SSU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11주차 체조인데요. 이제 차수 PT라고 부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들 PT 체조는 아시죠? PT 체조 알죠? 알죠. 팔 벌려 뛰기 이렇게. 네네. 근데 차수 PT는 PT하는 방식이 다른 건가요? 횟수가 다릅니다. 이제 교육 차수로 횟수를 결정하는데 먼저 1950년에 부대 창설을 기념하는 의미로 5,000회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 기수를 더하는 겁니다. 네. 올해 기수가 68기니까 총 5,068회 PT 체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SSU 이게 숫자에 너무 무덤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수심 30m 잠수도 아찔한데 PT 체도 5,068개를 와 너무 5,068개를 합니다. 덤덤하게 말씀하시니까 오, 야 대단하네요. 약간 그거 아닐까요? 5,068개를 1년에 나눠서 하는 거. 아, 그런가? 네, 뭐 설마 어떻게 이걸 하루에 다 하겠어요? 예, 하루에 다. 예, 하루에 다. 하루에 다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 얘기를 했는데 정상철 준사가 생각하는 가장 힘든 훈련은 뭐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힘든 훈련은 이제 공실린더 훈련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할 때 보면 등에 매는 산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산소통이 보통 40kg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실린더를 메고 호흡기 없이 100m를 수영하는 훈련입니다. 와, 근데 스쿠버 다이빙은 호흡기를 끼고서 하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이 공실린더 훈련은 이제 스쿠버 교육 때 받는 훈련인데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력을 단련하고 또한 장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근데 저는 네. 좀 놀라운 게 지금까지 했던 그 나왔던 훈련들 있잖아요. 네. 이게 선발 과정에서 기본으로 받는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기본일까? 그렇다면 기본 훈련을 마치고 정식 대원이 되면은 도대체 무슨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요. 네. 네. 뭐가 있나요? 이제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훈련을 받습니다. 특히나 저희 구조작전 대대는 주 구조에 특화된 임무이다 보니 해상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항공구조 작전 훈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탑승해서 운항자의 생존성을 높이는 그런 훈련입니다. 근데 SSU 해군 소속 아닙니까? 항공구조 훈련을 한다는 게 신기한데요. 항공구조 훈련은 어떤 훈련을 하는 거죠? 항공구조 훈련은 이제 직접 투입 훈련과 패스트 로프 훈련, 호이스트 전개 구조 훈련, 소프트 덕 훈련이 있는데요. 직접 투입 훈련은 해상 조난자 발생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입수하여 조난자를 구조하고 인공호흡 및 구조 절차를 수행하는 훈련입니다. 그럼 패스트 로프 훈련은 뭔가요? 패스트로프 훈련은 높은 고도에서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대원들이 항공구조 장비를 착용하고 로프를 이용하여 입수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호이스트 전개 구조 훈련은 해상의 부유물과 위험물로부터 구조사와 선박을 안전하게 전개하는 훈련이고요. 마지막 소프트덕 훈련은 헬기에 보고버트를 적재해 목표 지점에 낮은 고도로 낙하하는 훈련입니다. 네. 특히 그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 받다 보면은 책임감도 엄청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네. 실제로 어떠세요? 예, 항상 이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아니라면은 다른 사람은 구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100% 임무 완수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자, 바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고된 훈련을 받고 있을 SSU 대원들. 정말 멋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거- 멋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끝나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아, 그럼요. 많아요. 다음 네. 주에도 큰 게 기다리고 있죠? 큰 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 다음 주 SSU의 더 재밌고 알찬 이야기들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일요일 저녁 8시 충성 TV 앞으로 모여주세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대를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대중입니다. 올 한 해도 사건 해결과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육군본부 법제과 한예린 법무관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린입니다. 저 역시 올 한 해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채원 씨는 사건의 재구성 이 코너가 처음이죠? 아, 네, 맞아요. 네, 어때요? 일단 가슴이 굉장히 떨리고요. 네. 오늘 어떤 사건이 나올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도 장병들의 인권 지킴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우, 그래요. 네. 정말 부탁드릴게요. 네. 화이팅.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아이고, 아까 영하 20도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이 돼요, 이게? 명목은 정신교육. 한겨울에 완전 똥나온 게 아니에요? 완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너무 불길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뉴스에서 매일같이 몇십 년 만에 한파라는 보도가 반복됐죠. 매년 찾아오는 동장군이지만 특히나 최전방에 위치한 부대는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아, 우리 병수들 안 그래도 겨울이 제일 힘든데 정말 힘든 그 시기죠. 모두가 정신없이 월동 준비를 하던 그때 군의관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왜요? 뭐 군의관도 그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동상으로 의무반에 온 A 병사 때문이었는데요. 보통 동상은 손이나 발에 걸리는 게 대부분인데
A병사의 경우에는 손과 발은 물론 가슴과 등 쪽까지 온몸 구석구석 동상에 걸려 있었거든요. 동상이요? 네. 얼마나 추웠으면 동상이 걸렸을까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야, 이게 도대체 뭘 했길래 이게 온몸에 동상이 걸리는 거죠?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군의관의 표정.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며칠간 가벼운 동상으로 의무반에 찾아온 병사들은 있었지만 A병사의 상태는 다른 병사들과는 달랐습니다. A병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휴, 야, 완전 검붉다. 네. 보기만 해도 너무 아프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요, 진짜. 당시 A병사의 피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물집이 잡혀 있습니다. 네네. A병사의 병명은 이도동상. 아, 이도동상. 큰 수포가 생겨서 통증을 동반하는 이도동상 수포가 터지면 궤양이 되고 감염 시에는 화농성 염증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조금만이라도 늦었으면 3도 동상으로 피부가 괴사할 수도 있는 꽤나 심각한 상태였어요. 근데 일단 뭐 우선은 3도 동상까지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인데 사진 보니까 이게 예산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무슨 특수분장 하신 줄 알았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던 군의관은 급기야 A병사의 간부 소대장을 호출합니다. 그렇죠.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군의관도 담당 간부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군의관은 소대장에게 자신의 의무를 공유합니다. A병사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절대 단순 추위 때문에 생긴 동상이 아니다. 그리고 동상의 범위가 넓다. 진작 병원에 왔어야 할 사람이 이제야 온 것도 수상하다라는 거였죠. A 병사가 선천적인 피부 질환이 같은 게 있다면 모를까 너무 수상해요. 그렇죠. 단체 생활을 하는데 왜 A 병사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겠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게 단체 생활인데 저렇게 될 정도면 뭔가 혼자 단독 행동을 한 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거든요. 다행히도 응급처치 후에 A병사의 상태는 호전이 됐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 말도 안 했냐? 혼자 무슨 짓을 한 거야? 소대장의 질문에 A병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뚝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 방울씩 눈물을 떨구던 A병사는 어느새 서름에 북받쳐서 급기야 오열을 하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뭔지는 몰라도 엄청 억울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오열을 할 정도면 정말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사건의 발단은 바로 불과 2달 전에 가을바람 끝에 날카로운 찬바람이 섞여들 즈음이었습니다. 그날 A병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대로 전입을 왔거든요. 한참 추울 때 입대를 했군요. 그렇죠. 보통 입대할 때 신병들이 겁을 먹고 긴장하는 게 당연하죠. A병사도 잔뜩 긴장을 한 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거긴 시베리아보다도 더 춥다더라. 물을 뿌리자마자 그냥 얼어버린대. 겨울 훈련에 잠깐이라도 쉬면 땀이 바로 얼어버리니까 농땡이는 절대 안 돼. 주변에서 이런 카더라를 A병사에게 전해줬기 때문이죠. 맞아요. 대부분이 근데 카더라긴 한데 저는 실제 이제 경험을 한 게 한겨울에 입김을 이렇게 불잖아요. 네. 그럼 입김이 나가는 동시에 이제 얼어가지고 이제 툭 떨어질 정도로 정말 진짜. 추운. 좀 넘어갔어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네. 이런 카더라에 A병사가 유독 긴장을 하는 이유는 A병사는 유달리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패딩도 나온다고 하고 또 방상 내피도 있고 예전보단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군대에서의 겨울은요. 방상 대피 껴있고 양말을 뭐 3겹을 막 그냥 겹겹이 신어도 추워요. 예. 정말로. 맞아요. 저도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겨울이 오는 게 진짜 너무 두려웠거든요. 병사들은 진짜 얼마나 추웠을지 추울 수밖에 없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막상 전입을 오고 보니 그 소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겨울인데도 한파가 몰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문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야 하는 야간 근무였어요. 이게 한파라도 예외는 없으니까요. 아, 그럼요.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네.
말만 들어도 추운 것 같아요. 막 말만 들어도 지금 막 닭살 돋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지금. 겨울의 온턱에서 대부분의 병사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봄에 전역하는 병장들까지도요. 아, 병장이라고 그 추위가 피해가지는 않죠. 뭐 소대장님, 중대장님, 대대장님도 다 아마 힘드실 거예요. 네. 역시 또 추운 데서 군 생활을 하셨다 보니까 오늘 김대희 씨가 말이 많으시네요. 아유, 할 말이 많으시네요. 너무나 잘 알죠. 네네. 예. 그런데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건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어요. 이 소대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바로 비병장. 닉네임이 엘자로 통하는 비병장은 겨울 왕국의 아들이었습니다. 아, 엘자. 엘사가 아니고 엘자. 아, 엘사 말고 엘자요? 네네네. 아, 닉네임만 들으면 되게 귀여운 캐릭터일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왜 겨울왕국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 추측하기로는 추위를 몰고 다니는 약간 그런 캐릭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비병장이 겨울 왕국의 아들로 통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시죠? 비병장은 부대에서 방상내피 착용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지. 그게 겨울에는 완전 생존템인데. 우리 채원 씨 혹시 방상내피 알아요? 오, 당연히 알죠. 약간 디자인은 좀 그렇지만 굉장히 따뜻하다고 알고 있는데. 디자인이 조금 그런가요? 아니,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나 때는 디자인이 조금 그랬어요.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랬는데 요즘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좋아요. 목까지도 올라오고. 네. 뭐 일단 디자인은 뭐 호불호가 걸릴 수 있고 취향이지만 그쵸. 따뜻한 건 부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 따뜻하고 좋은 방상내피를 왜 못 입게 하는 거예요? 방상내피를 금지한 이유. 그건 입으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훈련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래서 하는 말이 적들이 날씨 봐가면서 공격을 하냐. 추위도 실전이야. 안에 2겹, 3겹 껴입은 놈들이 어떻게 적부들보다 또 빨리 뛸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껴입으면 이제 사람이 좀 오뚜기처럼 되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납득은 가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렇죠? 한겨울에. 그리고 오히려 너무 추우면 몸이 얼어서 더 둔해집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훈련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문제 사건이 발생을 하고 맙니다. 입었군요. 네. 옷 안에 방상내피를 입고 야간 근무를 선 A병사. 그런데 A병사의 둔한 움직임이 바로 B병장의 눈에 띄고 말았던 거죠. 조용히 다가온 선임 B병장. 딱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감히 이병 주제 방상내피를 입어? 감히 병장 주제 내피를 못 입게 해? 이거 완전 똥그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야간 근무엔 특히 더 춥잖아요. 밤 기온이 영하로 쭉쭉 내려가는데 어떻게? 정말 저도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지만 정말 이런 병사는 저는 뭐 듣도 보도 사실 못했거든요. 이때부터 A 병사만의 혹한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혹한기 훈련은 단체로 받는 훈련인데 무슨 혹한기를 무슨 개인 훈련을 이 말이 돼요 그게? B병장은 A병사를 자주 그리고 따로 불러냈습니다. 명목은 정신교육. 오늘도 어김없이 호출된 A병사. 그날은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였다고 해요.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와, 엘자라는 별명이 너무 아까운데요? 너무 깜찍해서 깜빡 속았어요. 겨울 왕국의 아들 B병장의 구령이 시작됩니다. 우통 받는다. 실시. 그 영하 20도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영하 20도에 우통을 벗으라고요? 말도 안 돼. 그 정도 영하 20도 낮으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알통구보를 안 해요. 이거는 진짜 사람 잡을 일이거든요. 이거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무조건 해야 하는 연병장 뛰는 것도 사실 점호 때 안 하게 하는데 네. 그래도 하는 말이 우통 벗고 연병장 30바퀴 돈다. 실시. 진짜 알통 구보를 시킨 겁니다. 영하 20도에서 말이죠. 그 정도 날씨에는 아무리 뛰어도 땀도 안 납니다. 몸이 툭 잘려져 나갈 것 같은 고통.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연것 같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실내에 들어가 있던 B병장이 연병장으로 나옵니다. 어제까지는 애들 뭐 장난이었지? 오늘 훈련 어땠냐? 이제부터 본 게임이야. 내가 널 참 군인으로 그냥 거듭나게 해줄게. 아, 비병장은 또 실내에 있었고
그렇군요. 본인은 이제 추우니까 안에서 와.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거 정말 이제 탁. 하나는 포인트네요. 저는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너무 불길해요. 비병장의 지시는 단순 알통구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병장은 A병사에게 겨울을 제대로 나는 법을 알려주겠다면서 3금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상금 훈련 3가지가 금지된 훈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한용 귀마개 그리고 장갑 착용 금지. 두 번째는 이거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따뜻한 물로 샤워 금지. 세 번째는 혹한기 훈련 시 침낭 사용 금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다 겨울 필수품들인데 이거를 그쵸. 다 금지를 시켰다는 거죠. 한겨울에. 이건 뭐 한겨울 찬물 샤워는 진짜 씻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네. 이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사람을 그냥 대놓고 괴롭히는 거죠. 네? 이를 안타깝게 여긴 C병사가 A병사에게 핫팩을 몰래 쥐어주며 챙겨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B병사의 눈에 띄고 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니도 찬물로 샤워하고 싶어? 같이 뒤지기 싫으면 똑바로 처신해라. 아 진짜 듣고만 있어도 지금 너무 좋아. 지금 진짜로 닭살 돋았어요. 이렇게 진짜로 닭살 돋았어요. 온것 같은데. 아 우리 A병사 어떡해요 진짜. 이 쓰대 안에 지금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서 정말 땀이 날 정도인데도 야 이렇게 지금 닭살이 막 소름이 돋을 정도면 네. 진짜. 대단하네요. 어떡해 A병사. 결국 A병사는 손과 발 그리고 몸 이곳저곳에 동상이 들고 맙니다. 하지만 B병장은 이를 무시하고 상부에 알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A병사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죠. 그러니까 살색이 아까 보신 것처럼 검부르게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보고 놀란 C병사가 직접 A병사를 의무실로 데리고 갔던 거죠. 근데 진짜 C병사가 보고를 안 했으면 A병사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A병사는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 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는데 지금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정말 저도 이제 영하 20도를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춥냐면 담배를 입에 탁 물고 있잖아요. 한 10초, 20초 정도 물고 있다가 이렇게 떼려고 하잖아요. 입술에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떼져요. 그래서 탁 뛰면 가운데 이제 피가 날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추워지는 날씨에 알통구보에 귀마개 못하게 방상내피 못 입게 이거는 그냥 고문이다. 정말로. 비병사는 왜 이랬을까가 난 정말 너무 궁금해요. 본인만 뭐 추위를 좀 덜 타면은 그거에 맞게 뭐 좀 필수품들을 착용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남한테까지 그걸 강요를 했는지 무슨 심리인지 나는 사실 이걸 아무리 100번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너무 힘들어요.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그때도 가끔 일어날까 말까 할 정도. 그때는 알통구보 하면서 막 몸에다가 물도 뿌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진짜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혹행위가 아직까지도 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끔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그냥 괴롭힘을 넘어서서 뭐 자칫하면은 저체온증 때문에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서로가 정말 추운 데서 근무를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안타까워하거든요. 나갈 때 정말 서로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챙겨 입어라, 최대한 챙겨 입어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강원도에서 영하 20도 넘어가는 그 추위에서 군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진짜 춥거든요. 칼바람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진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뚫고 그 정도의 고통이 느껴지는 추위인데 이번 사건은 뭐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짚어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이게 훈련 시에 이 방상 내피를 못 입게 한 거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방상 내피는 다들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보온을 위해서 외피 안에 입는 옷입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선임이라는 위력을 이용해서 보온 장비를 제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동입니다. 비병장의 행동은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내피를 착용하는 건 야외에서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함인데 야간 근무 설 때 내피를 안 입으면 대체 내피를 언제 입으라는 건지 너무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방상 내피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완전한 악습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군 생활을 시작한 후임병들에게 군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누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악습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습은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저 옛날엔 그런 악습이 있었는데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방상내피를 못 입게 해요. 패딩도 맞아. 패딩도 보급되는 시대에 그럼요. 예? 이건 너무 진짜 한참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악습이죠. 근데 이게 분명히 악습이라는 걸 모든 병사들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끊어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진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되고 변화하고 있는 게 이런 행동들인 것 같아요. 이는 어느 개인의 심리라고 하기보다는 군대의 문화, 즉 군 문화가 사회 문화와 함께 변화해야지 척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 이제 사건의 재구성 다 시청 중이신 모든 장병 여러분께서 동참하셔야 군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네. 아니 A병사가 너무 안 된 게 내피 한번 입었다가 영문도 모르고 이 비병장한테 찍혀가지고 이제 혼자 그 괴롭힘 당했잖아요. 영하 20대 그 알통구부도 하고 이게 얼마나 이 악랄하고 악독한 짓입니까? 근데 비병장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걸까요, 진짜? 우리 엘자 씨는 자신의 행동이 자랑스러운 부대의 전통이라고. 엘자라고 부르기도 싫어. 너무 엘자 별명이 너무 귀여워서. 끔찍해. 네? 야. 부대 전통이라고 여겼을까요? 이건 너무 심한데. 아니 이건 그 개인의 독단적인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본인도 똑같이 2등병 때나 1병 때 이러한 뭐 행위를 당했었겠죠. 내피 못 입었을 거예요 이제. 그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본인은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혼자만 당할 수 없다. 너도 당해봐라. 이게 본전 생각이에요. 군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악랄하고 악독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군기를 잡아야 내 군 생활이 조금 편해질 수 있다라는 편견 때문에 말이죠. 그럼 이렇게 선임이 후임에게 말도 안 되는 개인 훈련을 시키는 것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요? 네, 군에서는 현재 군기 훈련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명 알통고보라고 불리는 뜀뛰기 자체가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지만 권한이 없는 B병사가 A병사에게 지시를 한 것은 도를 넘는 행위였죠. 영하 20도에 우통을 벗고 뛰라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행위는 위력행사 가혹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비병장이 이렇게 악랄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비병장의 괴롭힘은 대상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기쁨이나 희열을 느끼거나 재미를 느끼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자신의 재미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조금 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는 범법행위이기도 하고요. 비병장은 스스로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요. 군기 뭐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위협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비병장이 A병사에게 강요한 행위들은 타인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자, 사건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작은 코너 사건인 사건입니다. 만나보시죠. 이번 사건은 혹한기 훈련이 힘들기로 유명한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 병사는 여름철 폭염 속에서 훈련을 해도 끄떡없는 강철의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만 되면 작아졌습니다.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그런 병사였군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입대 첫 해 혹한기를 경험했던 가 병사는 이번 훈련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핫팩도 넉넉하게 챙기고 옷도 더 많이 챙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맞선임인 나 병사가 핫팩을 쓰지 말라고 지시한 겁니다. 핫팩을 혹한기 훈련하는데 쓰지 말라고 했다고요? 이유가 뭐죠?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가 병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모든 병사들에게 똑같은 지침이 내려졌다는 말을 듣고서 이내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가 병사는 얼마 뒤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무슨 장면이었을까요? 훈련을 하던 나 병사의 옷 속에서 핫팩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걸 목격한 겁니다. 본인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가 병사가 확인을 해보니 나 병사는 온몸에 핫팩을 여기저기 붙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 조사 결과 나 병사는 소임들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지휘관은 나 병사에게 경고 처분을 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병사들에게 핫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다시 한번 하달했습니다. 아니, 지는 온몸에 핫팩 다 덕지덕지 쳐 발라놓고는 그 후임들한테는 핫팩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사이코패스지. 아니, 나병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갖고 했을까요? 저도 질문하면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없어 보여요. 네. 일종의 그냥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었죠. 가병사가 추위 때문에 좀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되게 즐거워했을 거예요. 반면에 자신은 핫팩으로 보온 대책을 다 마련해 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사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병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이런 사람이다 싶으면 빨리 전문 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권고드립니다. 나병사, 당연히 이런 행동 처벌받겠죠? 실질적으로 거짓말을 한 행동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타인을 괴롭히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가 병사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 가거나 다른 손해를 입은 경우 징계처분이나 민법상 배상 의무를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병사는 B병장의 가혹한 괴롭힘 때문에 동상에 걸리고 또 피부 조직 일부가 괴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자, 정신교육, 혹한기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신체가 해가 될 정도로 괴롭힌 거. 자, 이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이 사건처럼 위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군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분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동상에 걸렸는데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네, B병사는 A병사가 동상에 걸린 것을 보고하지 못하게 해서 제대로 치료까지 받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법령 준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군기교육부터 강등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병사는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정말 심하게 받았잖아요. 몸도 많이 상했고요. 이에 대해 B병장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민법상 제750조에 따라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A병사는 자신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었죠. B병장이 A병사를 괴롭히는 걸 다른 병사들이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묵인했습니다. 이거는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2016년부터 군에서는 징계 규정을 개정해서 가혹행위에 대한 묵인이나 방조행위까지도 함께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할 경우 기본적으로 휴가 단축부터 감봉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아직도 정신교육이라는 미명의 후임을 괴롭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임이 있다는 게 참 씁쓸한데요. 혹시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꾸준한 군법 교육과 사고 예방 교육은 물론 군 인권 존중 문화와 안전 문화 조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해군 쉽게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쏙쏙 골라왔습니다. 그중 생명을 구하는 특수부대인 SSU의 매력을 느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로 인해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책임감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야, 쟤랑 말 섞지 마. 어? 지능 임마. 야 진짜 심하네. 뚫린 입이라고 말이야. 듣기 너무 불편해. 네. 아니 왜? 진짜 실화인지 좀 충격적이네요. 사건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